특히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퇴진한 이후에 이른바 이제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차장이 직무를 대행을 하면서 경호처가 이전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한 데 이어서 전격 사퇴까지 결정을 했죠. 현재 이 김성훈 차장이 이 처장 직무를 맡아서 경호처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박종준 전 처장이 온건파로 불렸다면 김성훈 차장은 앞서 이 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강경 저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른바 강경파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경찰 출신으로 경찰이 이 자신의 친정인 박 전 처장과 이 경호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 뒤에 30년에 가까운 이 시간 동안 경호처에서만 근무를 한 김 차장은 여러모로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종준 전 처장은요, 지금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처의 강경 방어 작전을 지휘하고 주도했던 사람은 자신이 아니고 김성훈 차장이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보도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경호처 지휘부가 이처럼 사실상 강경파 대 온건파로 나뉘어서 분열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간부들을 모두 형사 입건을 하면서 이 수뇌부 흔들기에 나선 분위기인데요. 김성훈 차장을 비롯해서 강경파 간부들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반면에 박종준 전 차장을 비롯해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경찰 조사에 적극 응하면서 엇갈린 행보를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김성훈 차장은요, 지난 토요일 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끝내 불응을 했습니다. 이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역시 이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는 이광우 경호본부장 역시 오늘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 영장도 신청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경찰은요, 역시 강경파로 분류가 되는 김신 가족부장에게도 내일 오전까지 출석하라 이러면서 이 수뇌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는데요. 이 김신 부장 역시 불출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경호처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경찰 소환 조사에 잇따라 응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한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도 경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온건파로 평가받는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지난 토요일 경찰 조사에 응했는데요. 출석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계획으로 오신 걸까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지난 2차 조사 때는 어떤 내용 조사 받으셨나요? 휴대전화 이미 제출하셨는데 어떤 견해로 하시게 된 겁니까?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성실하게 조사 임하셨나요? 네?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지금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면요. 이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현장에서 이 경호처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 차장을 먼저 체포하는 방식으로 경호처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경호처 직원들이 이용하는 이 내부망이 있는데요. 내부 게시판이겠죠. 여기에 영장 집행 저지에 대해서 이견을 나타내는 그런 글이 올라오는 등 분열 양상이 경호처 내부에서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지난 토요일에 경호처 직원들만 접속이 가능한 내부망에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데요. 김성훈 차장이 직접 해당 글을 삭제할 걸 지시했는데 이 글의 작성자가 지시를 거부하니까 전산 담당 직원에 의해서 글이 지워졌다가 어제 다시 복원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요, 공수처는요, 이 경호처의 영장 집행을 막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경호처 직원들을 이제 겨냥해서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직무유기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좀 유화책이 담긴 공문을 함께 또 보냈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제 경호처 내부를 겨냥해서 강온 양면 전략을 펴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경호처 내부가 지금 뭔가 좀 강경 대 온건 이 두 가지 바로 내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다. 그런 것과 무관치가 않아 보이는 겁니다. 윤 대통령 체포 시도가 임박을 하면서 여야 정치권 역시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방해에 나서는 자는 모두 엄벌해야 한다면서 경호처와 국민의힘까지 싸잡아 겨냥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민주당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서두르십시오.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벌하십시오. 경호처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하지 말고 내란숙의 체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참으로 반성할 줄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내란 동조 집단입니다. 내란의 힘으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란의 뿌리까지 발본색원에서 일벌백계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친형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는요, SNS를 통해서 윤석열 체포는 그 자체로 혁명이다. 질질 끌려 나와야 한다. 수갑에 채워지고 포승줄에 묶여 참담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와야 한다. 반드시 폭군의 목을 베어야 한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즉각 SNS를 통해서 김민웅 대표가 섬뜩한 글을 올렸다면서 민주당의 속내는 현직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어서 질질 끌어내는 인간 사냥하려는 걸로 보인다. 불법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나오길 바라고 있는 것 같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번에도 무리한 영장 집행이 시도가 되면 항의나 법적 조치 등 대응에 나설 거다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무리한 것입니다. 소위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경우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없이 협조 요청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1,000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 범죄 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꼭 공수처에 출석해서 수사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라든지, 그러니까 조사 시기라든지 이런 조사 장소 이런 걸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체포영장을 또 무리하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충돌을 한다면 저희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 결국 경호처 인력입니다. 그런데 그 경호처 내부가 지금 강경파 또 온건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좀 어수선하고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수처가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공수처의 수뇌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또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각종 언론 보도를 살펴보게 되면 경호처 내부 분위기는 사실상 지휘부와 일선 직원들 간에 극명하게 갈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내부 게시판 글도 그렇고요. 일단 지휘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갈라치기가 아니라 물리적인 충돌과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수처와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는 몇몇 경호처 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이광우 본부장이라든가 몇몇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미 3차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체포영장 발부가 형식적으로 갖춰진 상태입니다. 네.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함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어떻게 보면 경호처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어쨌든 체포영장 전국이 꽤 오래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버티기 전략이 일견 좀 성공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 등을 보자면 결국은 지금 지난 탄핵 소추 때와는 전혀 다른 지금 여론의 지형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배경에는 실제로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가 지금 민주당과 공수처 등등에 대한 것들이 너무 심하다라는 또 여론들이 지금 상당히 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김민웅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질질 끌고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는 굉장히 아마 여론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이걸 밀어붙이는 게 과연 지금 본인들에게 정치에 유리할까? 아마 정확히 판단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 최 대행이 이야기했듯이
이 특검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것이 여야에게 좀 다 유리한 저는 상황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금 특검 제기해 놓은 것들 여야 합의가 좀 저는 시급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